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2차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전말은 대략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차 쿠데타가 종료되지를 않고 점점 그 대립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래서 2차 쿠데타 내용을 한번 짚어보기로 합시다.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를 하면서 어째서 이렇게 됐는지를 밝혔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작은 김건희 씨의 의혹을 방어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데서 출발했다. 이게 이준석 대표의 말입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 교수 8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를 방어한다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반대했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 그 의혹과 관련해서 팩트체크 카드 뉴스를 가지고 방어하자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바로 윤석열 후보에게 들어갔고,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서 조수진 최고가 윤석열 후보의 말씀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후보가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바로 이 상황에서 후보가 갑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위원장이나 그들은 갑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에게 윤핵관이나 먼저 쳐내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게 결국은 내가 그래도 당대표인데, 또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인데, 이러면서 우리가 갑이다. 이렇게 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조수진 최고가 나는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 말만 듣겠다. 그렇게 되고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회의장을 뛰쳐나갔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에게 이런저런 책임을 묻고 있는 가운데 조수진 최고가 이제 트집을 잡힌 것이죠. 바로 온라인상에 돌아다니는 이준석이 징징대는 영상, 이제 이거를 조선일보라고 하죠. 그 아는 기자에게 이거를 전송했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그 영상을 이준석 대표에게 갖다 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나가라. 이제 이렇게 대놓고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계속 그 충돌이 계속 더 넓게 그리고 더 길게 계속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알다시피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직책을 다 내놓겠다. 이런 사퇴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준석 대표가 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전부터 쭉 얘기하던 건데 조수진 최고가 하루에 2차례나 사과를 했죠. 그렇지만 사과를 하는 조수진 최고에게 아마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 같고,
결국은 선대위에서 나가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뭐 시간차를 두고 조수진 최고는 선대위에서 나갔고 직책을 내놨고, 그런데 아마 지금 현재 조수진 최고를 징계에 회부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준석 대표가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12월 21일 자기의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9년 전,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그 모자에 루돌프 그 뿔 같은 걸 달아 놓은 장식, 그런 장식이 돼 있는 모자를 쓰고 뭐 축하 모임 같은 거를 했던 그 루돌프 머리띠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게 12월 21일 현재의 상황인데, 바로 다음 날 12월 22일 국민의힘 게시판이 이제 글들이 들어와서 미어 터졌다 이렇게 된 겁니다. 후보를 교체하라 이런 글이 뭐 수백 건이 올라왔다고 하고, 또 당 대표가 사퇴하라 이런 글이, 그래서 이런 글들이 폭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 하는 것은 당원 소환이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런 뭐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절차를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를 교체한다 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보면은 연합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교체하라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 측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 쪽에서 윤석열 나가라 이런 것이죠. 이거는 뭐 쿠데타 상태라 하더라도 이제 상황이 상당히 성격이 달라지는 그런 면입니다. 여기까지 보게 되면 리마연에서 이미 방송을 했듯이 확실히 이 사태는 김종인, 이준석의 쿠데타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걸 뭐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후속 뉴스들이 나와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를 흔들고 해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후보 사퇴를 밀고 있는 것이죠. 역시 그렇다면 이 사태는 김종인, 이준석의 제2차 쿠데타라고 하는 그 리마연의 지난 방송, 그거를 확인해주는 여러 가지 뉴스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교체하라. 그리고 한쪽에서는 당 대표가 사퇴하라. 이렇게 대결하고 있다. 그러면 그 대결 양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국민의힘 게시판에 올라온 글 내용을 몇 가지만 보더라도 그 성격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물론 신문에서 소개한 그런 글들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측의 글입니다. 간단 명료하기도 하지만 이거는
예사롭지 않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그 내용이 이런 것이죠. 후보 교체가 곧 정권 교체다. 아주 단호하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 보수 전체의 유일한 목표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후보 교체에 달려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주장인 것이죠. 그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는 하루빨리 사퇴하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글입니다. 이걸 좀 잘 살펴봅시다. 김건희와 장모의 끝없는 의혹으로 인해 윤석열이 보수 야당의 후보로서 갖고 있는 일체의 명분도, 정당성도, 전략적 유리함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 부분은 잘 짜여진, 제대로 상대방을 겨냥해서 치겠다 하고 잘 짜여진 문장이고, 이 정도 되면 윤석열은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글은 또 이렇습니다. 당대표 사퇴 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고, 대선 80여일 남은 기간 더 이상 회방 놓지 못하게 사퇴시켜야 합니다. 이준석은 분탕질 그만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라. 아무튼 신문에서 소개한 내용이 이렇기는 한데,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많이 이 내용을 보았다. 이제 그 부분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쪽을 보고 당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쪽을 보게 되면 그 의지와 결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후보 교체 쪽은 어떻게 보면 적어도 직장인 이상 어떤 일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서 주장하는 것 같고, 당대표 사퇴 쪽은 그야말로 20대 혹은 학생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문장에서 풍기는 그 결의가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사정들을 두고 파국을 맞게 된 과정 등을 놓고 윤석열 후보의 역할과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준석 대표 측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나가라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 측이다. 연합뉴스는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좀 심각한 것은 파국을 이미 맞았다는 겁니다. 대체로 이렇게 잘못하면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연합뉴스는 이미 끝났다. 그렇게 썼다. 무슨 다른 어떤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후보 교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번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인가? 그것도 좀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이준석 측의 입장이 어떤가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칼을 빼들고
선대위 개편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선대위 반드시 칼을 빼들었으니까 칼은 자르는 데 쓰는 도구죠. 그러니까 선대위를 대폭 잘라내겠다. 아니면 유절을 내겠다. 어쨌든 칼을 쓰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또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뉴스가 되겠는데, 윤석열 후보가 12월 22일 오전에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선대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김종인 위원장이 그랩을 좀 더 강하게 잡고 하시겠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통제를 더 강하게 하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나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일단은 그랬죠. 윤석열 후보가 또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나오니까 또 재차 항복을 했나 보다. 우선은 그렇게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몇 시간 가지 않아서 윤석열 후보가 항복을 한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말을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이게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양수 대변인을 내세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지금 500명이나 된다고 하는 선대위, 그거 사람은 일체 안 줄인다. 그냥 그대로 두고 효율성만 높이기로 한 거다. 사람을 안 줄이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칼은 뭐하러 빼들었겠습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었든지 아니면은 사람 말을 듣는 채 마는 채 했던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서병수, 지난번에 경준희 위원장 했던 서병수 씨가 나서서 이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 선대위를 아예 해체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못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는 채 하니까. 그러면 분명하죠.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의 선대위를 해체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 그대로 두고 효율성을 높이는 거 전혀 아니고, 그리고 조금만 좀 손봐서 잘라내는 그런 거 아니고 아예 해체하고 재구성, 그러니까 새롭게 구성하고 싶은 거다. 이게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이 시점에 경준희 위원장이었던 서병수가 등장했는가? 그러면 김종인, 이준석 거기에는 항상 서병수가 있었던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서병수 경준희 위원장 하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라 나오는 것이 유승민 대통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 측이 그렇다, 이걸 봤는데 이준석 측은 어떤가를 살펴봅시다. 이쪽은 아주 정색을 하고 나오고 있다. 이제 그게 또 차라리 이렇게 분명한 게 낫지 않은가 싶기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무실장 김철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치 초짜다. 그래서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준석 대표 측이다 하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이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방송에 나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용태 최고위원이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측근 그룹은 파리떼다. 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 파리떼들을 정리 못하면 역사에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측근 그룹이 파리떼다. 그리고 지금의 선대위는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김철근 정무실장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줬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이준석 대표가 21일에 9년 전에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박근혜 당선인의 그 머리띠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국민의힘 게시판에서 후보 교체하라 하는 글이 쏟아졌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진을 왜 올렸는가? 여기에 대해서 김철근 정무실장이 역시 또 방송에서 굳이 그 의미까지 밝혔다 하는 것입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은 이랬습니다. 자기가 직접 전화를 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그 이유를 직접 들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준석, 나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걸 올렸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루돌프 장식이 달린 그 모자를 놓고서 이게 2012년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당선이 됐다 해서 축하하면서 썼던 건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퇴임을 하면 그때 이거를 또 돌려드려야지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돌려줬죠. 그래서 이준석은 그걸 올려놓으면서 이걸 돌려줄 수 있을 만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 그랬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이준석과 김종인이 2인 1조로서 그러한 킹메이커가 되고 싶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어째서 김종인과 이준석에게 있어서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었던가? 그것은 탄핵당했으니까 성공한 대통령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자 한다. 그 말은 김종인과 이준석은 탄핵당할 대통령은 만들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러면 이제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12월 21일 박근혜 당선인의 그 루돌프 머리띠 사진을 올린 것은 윤석열 아웃이라고 하는 시그널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22일 오전에 국민의힘 게시판에는 후보 교체하라는 글이 폭주했다. 이렇게 보면은 아귀가 잘 맞는다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본선에 나가기는 어차피 힘들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첫째는 그겁니다. 최근까지 윤석열 후보 본인은 조금 건드렸지만
그의 아내 김건희 씨 문제를 가지고 정말 차곡차곡 파일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이렇게나 약점투성이인 윤석열을 보면서 이제는 완전히 자신감을 회복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는 윤석열 후보는 대선에 나가서 싸우나 마나 이렇게 되겠죠. 물론 앞으로 나올 것도 수두룩하다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측에서 김종인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쪽에서 주축이 돼서 국민의힘에서 후보 교체를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 후보 교체와 당 대표 사퇴가 같이 맞붙어서 지금 싸우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당 대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측에서 밀고 있는 후보 교체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 탄핵, 당 대표 당원 소환 뭐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강력한 것이다. 현재 싸움의 양상에서 우열관계가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차피 힘들다. 만일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식으로 끌려나가면, 밀려나면, 그러니까 그냥 쫓겨나면 소위 정치권이라고 하는 데서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 무엇이 남는가? 지금 아주 절치부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조국 씨, 추미애 씨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에게 보복을 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보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그것과 별개로 일단 정치하겠다 하고 온갖 어려움과 또 이거는 무리다 싶은 상황에서도 정치하겠다고 나온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계속 정치를 하고 싶다면 얼마 전에 리마연에서 방송을 했던 그 중대 결심 그거를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봅니다. 바로 그것이 윤석열 후보가 정치할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게 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정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그 방송에서 다루고 있었듯이 그 내용처럼 이준석의 목을 치는 그 성과 하나는 또 같이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것도 못한다면 정치는 못하는 것이죠. 윤석열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쫓겨나든지 하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선을 추진해 갈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쫓겨날 수 있느냐? 후보 사퇴가 아니고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기만한 부분이 있죠. 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나가게 되면 후보 교체라고 하는 것은 후보 자격을 이제 잃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유승민의 등판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후보를 교체하면서 유승민 후보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하는 것은 원래 이준석 대표가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 또 김종인 위원장도 같은 마음일 거다. 이것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유승민 단독 후보로 가는가? 이제 윤석열을 내보내고 유승민을 들여오는가?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는 당연히 그걸 원할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사당이 아니죠. 민주적인 절차로 후보를 뽑고 해야 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그리고 대선에서 승리할, 정권 교체를 할 후보를 내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약점이 많아서 다른 리더십도 부족하고 또 이 문외한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의혹이라든지 약점이 많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후보를 교체할 때 새로운 후보의 조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공할 대통령이라는 데에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탄핵 안 당할 깨끗한 후보 이렇게 되겠죠. 도덕성의 문제가 없어야 하겠다. 이게 이번에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냥 보건대, 지난 컷오프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덕성의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인물은 유승민 후보와 황교안 후보, 이 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겠죠. 홍준표 후보는 어떠냐? 홍준표 후보는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요즘에 이것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듯이 보이지만 최근의 것으로 가짜 수산업자 사건, 그와 관련된 것이 있고 더구나 이 이야기가 단지 물고기 얻어먹은 선을 넘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덕성 문제는 치명적으로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당내 경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가 무슨 일을 해왔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최종 후보인 윤석열을 실은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외면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 옆구리를 좀 찌르고 발로 차고 헐뜯고 이런 것들을 했죠. 결국은 국민의힘 선대위에 회방을 왔다. 원팀으로서 나와서 도운 게 아니고 말은 백의종군이라고 했지만 자기 정치하러 갔다 하는 것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자기 정치를 어떻게 했는가? 물론 후보 교체에 문제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리마연이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 교체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어떻게 품위 있게, 어떻게 성실하게, 그리고 어떻게 정당이라고 하는 그 같은 이념적 그 결속체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돋보일 것인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은 했죠. 홍준표 후보가 한 것이 청년의 꿈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꿈이 뭡니까?
2030 청년에 올인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대별로 편가름을 해버린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꿈에서는 보수의 2030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렇게 갔죠. 그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현실은 국민의힘이 다 청년은 아니다 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내 경선이 끝날 무렵에 이 청년의 꿈이라는 걸 가지고 홍준표 후보가 외로움은 달랠 수 있었을지 모르는데 기다리던 후보 교체의 때가 왔는데 이게 오히려 그 발목을 잡는 그런 게 됐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후보 교체를 하면서 새로 후보를 내세운다고 한다면은 1위와 2위의 다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여기 1, 2위에는 유승민 후보, 황교안 후보 이렇게 들어가겠다. 홍준표 후보도 반드시 뛰어들겠죠. 그러나 어찌 되었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이유 때문에 3등 안에는 들기 어렵겠다. 그 뒤쪽으로 처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김종인, 이준석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유승민, 황교안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부정선거 때문에 황교안 후보를 쫓아내고 싶겠죠. 그러나 민주적으로 정당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정당 추천 후보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정당은 당원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렇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들의 힘으로 황교안 후보가 등판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교체가 된다고 하게 되면 유승민 대 황교안의 대결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